저희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여러 가지 자산과 종목들은 결코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린 잘 알고 있죠. 손가락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정통입니다. 추신수 선수 닮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머리 모양을 조금 한번 바꿔봤어요. 추신수 선수처럼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아직 한 방 남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우리 파월이 형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금리를 동결하시고, 되게 특이한 점은 그 네 분이나 같은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못 나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제 정말 다 모든 주식들이 좀 많이 쳐맞았죠. 그런 와중에도 뭐 반도체, AI, 전력 수급 섹터들은 아주 견고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중에 이제 가장 고위험 자산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떨어졌죠. 역시 아직 한 방 남았구나. 한 방 또 쳐맞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은 심리가 구할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전쟁이 났다, 문명을 지워버리겠다까지 얘기했는데 버텨냈거든요.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불안불안하다, 그러니 위험 자산군은 떨어진다라는 공식까지 다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만약 전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전저점 테스트에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세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전저점을 만약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심하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만약에 밑으로 뚫었다,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시장은 이거는 정말 마지막 사이클이 나왔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도 V자 반등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은 좀 속쓰리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다. 톰리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씨가 인준이 되고,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은 각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번 크게 하락하고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주저앉을지 안 주저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연준 의장이 인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린다? 정말 미국이 망가지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깨지고 그 지난 4년간의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래를 깨고 내려가면 붕괴가 와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붕괴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다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분명히 구조대가 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마인을 하는 회사들이 고작이 아니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133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133분이 계신 이곳에서 이거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크라켄,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마인을 다 샀고 심지어는 다 물렸어요. 다 처물렸습니다. 지금 다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이 장난삼아 얘도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결제를 거쳐서 정말 이것이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다. 물론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가 구할이에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다들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이번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하락을 맞았어요. 하지만 팔란티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습니다. 초반에 많이 하락했지만 나중에 결국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물러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전문이 거의 뭐 발바닥에서 잡아서 이마에서 파는 게 전문인데, 근데 발바닥에서 분명히 잡았는데 자꾸 땅이 이렇게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지.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역시나 안 끝나죠. 계속 뭐 협상하자, 안 한다. 이번에 이제 이란이 협상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리하게 끌고 갈 겁니다.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대단하죠. 트럼프 총알을 2번씩이나 피하는, 한 번 뿅 피하더니 또 한 번 딱 피해가지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거를 먼저 휘둘렀으면 죽였어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트럼프를 죽였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네 혼란이 나오더라도 수습하면서 뭔가 일어나거든요. 죽이지 못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그럼 두 당의 이야기가 맞아지면 트럼프
트럼프는 또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는 이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말 역사에 남는 인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총을 한 대 비껴 맞았죠.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총을 아깝게 쏘고 안 맞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난 이제 뒤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간 선거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금 사람들이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이 자산은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펀더멘탈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미래의 금융은 이미 이더리움을 선택했어요. 그 이더리움 위에서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서 비트코인을 달라 줄 수가 없어요. 왜? 비트코인을 주면 얼마나 쪼개줄 거야. 요번에 뭐 막 쪼개서 주고 다음번에는 올랐으니까 더 주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얘한테 주거나 아니면 코인의 양을 점점 적게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손을 못 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돈이 없지만 세상에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무슨 생각하느냐. 내 자산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디론가 자유롭게 위험할 돈을 옮기고 싶어요. 그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주 희소성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해킹의 위협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엄청나질 것 같다. 그에 반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냐. 이더리움은 날개를 달았죠. 미국에서는 이번에 이란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강력하게 밀겠죠.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아?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걔네가 계속 돈을 받으면 결국 미국 국채를 어디선가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미국의 자산 통화 유속은 빨라질 테고 그러면 자산은 폭등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지위나 가치는 덩달아 올라가겠죠. 예견되어져 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굉장히 지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7개월째 하락을 하고 지금 하락은 이제 멈췄죠. 하락은 6개월 동안 하고 한 두세 달 옆으로 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리한 하락이 4년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1년 정도를 옆으로 기었어요. 옆으로 기는 자산군은 결국에 언젠가는 그 자산군이 정말 필요한 자산이라면 펌핑이 될 것이고 그 펌핑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톰리 의장이 괜히 63,000달러 뭐 피델리티에서 뭐 2030년에 뭐 10만 달러 40년까지 뭐 40만 달러 이런 얘기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고 다른 자산들이 또 좀 좋아 보이고 공부가 돼 있다면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다른 에너지 주식들 특히 뭐 블룸 에너지 엄청나죠. 지금 블룸 에너지도 그렇고 다른 한국의 이제 뭐 풍력 발전 주식들도 그렇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주도 상당히 기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거의 비트마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섹터 혹은 종목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수분들은 안 보시려나? 주린이들이 많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보고서 읽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보고서도 보고서 나름이죠. 제가 또 이렇게 딱 읽고 딱 봤는데 보고서라고 해서 다 정확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미디어에 나오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디어에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 그 사이 어딘가를 움직인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주식 유튜버들 믿으면 안 돼요. 저는 학고발이잖아요.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사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 주식을 사가서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파세요. 셀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 그거 셀 나오면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막 공격당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 때 한번 봤죠. 실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내는 능력, 자기만의 기준 이런 거를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이게 웃긴 게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종목만 하지 않아. 이 사람이 또 그동안 냈었던 리포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냈었던 리포트들을 다 읽어보면 작년에 얘기했던 거,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 뭐 올해 1분기 얘기했던 거, 4분기 얘기하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있느냐? 이 사람 갑자기 바뀌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의 종목이지만 여러 회사에서 리포트를 내는데 의견이 다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 특히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많이 읽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재미가 없죠. 근데 재미없는 리포트를 재미있게 읽어주는 시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의 탈퇴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다른 애들도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기구는 없다. 너도 나도 나와서 마음대로 생산할 거야! 라고 하겠죠. 근데 뭐 가격은 뭐 비슷한 선에서 맞춰지겠죠. 어디가 너무 비싸면 잘 안 쓰게 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막 놀래서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 그러면 얘도 나와서 생산하고 쟤도 나와서 생산하고 얘도 나와서 생산하면 자 우리 게 더 좋으니 우리 거 가져가쇼 라고 할 테니 오히려 떨어지는 안정되는 그런 수준을 밟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과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지지만 불안감을 가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계를 좀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정되게 안 하네. 그러면은 당장 우리만 같아도 야 에너지가 너무 중요해. 에너지 패권이 있어야 돼. 에너지를 자립하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원자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재생에너지 그러면 풍력 태양 가지고 사요? 이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을 보고 또 글로벌 기업들을 좀 봐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리튬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가 지금 나온다 만다, ESS가 나온다 만다, 지금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뭐 다 제낀다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리튬은 필요하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는 진짜 강력해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죠. 조정하는 걸 봐서 기회가 되면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영역을 보면은 완벽합니다. 그 모든 것에 걸려있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이고요. 약속의 5월달은 다 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5월달 예상한다고 5월에 변곡점이 올 거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인준되고 그때부터 변곡점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중간선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안 되면 끝장나는 거죠. 뭐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하시는 유가는 과거에 비해서 약간 오를 수는 있죠. 그럼에도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했죠. 땅 파라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미 다 계획하고 시작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 넘쳐나는 석유를 공급을 무지하게 해서 안정화를 시키지 않겠냐. 두고 보죠 한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일단 뭐 시간이 지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미래를 알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예측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고 예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생각의 근원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야 10번 승부를 봐서 10번 다 이기는 투자자는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10번 승부 중에 5번 이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승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10번 승부를 보고 5번 승부에서 졌어요. 하지만 5번 승부에서 지금처럼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오래 잘 끌고 간다면 상방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예상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깊게 같이 고민해보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댓글이 오면 제가 댓글을 읽어보고 꼭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관심을 확 끌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수신수를 닮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채널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각 회사에서 발행해요. 그러면 그것을 옮겨줄 때 이더리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이 1억 2천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1억 2천만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1억 2천만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L1과 L2라는 이론이 있어요. L1은 원장이고 그 L1 안에 예를 들어서 맨인블랙 보셨습니까? 맨인블랙을 보면 우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중에 캐비넷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열면 그 캐비넷 안에 새로운 우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L2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집이라고 공간을 가정하면 집 안 전체가 L1이라고 한다면 그 L1 안에 책 한 권 정도가 L2인 거예요. 그럼 그 L2 안에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서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문제가 많았는데 L2의 개념이 나오면서 가스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L2를 쓰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은 가져가고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싸게 그리고 돈은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L2를 많이 쓰자라고 해서 각 회사마다 L2를 막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L2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스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그러면은 야 그럼 이더리움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공격을 막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생태계를 장악하면 락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원장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있어야 그 다른 토큰들을 발행하는 곳에 그 체인으로 인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원활해지고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이 있어요. 솔라나나 리플이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더 빠르고 더 간편하고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기술력으로 하면 그러면 이더리움을 걔네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이거 왜냐면 걔네가 더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혁신 예전에 그런 말 있었죠.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왜 이더리움을 자꾸 이렇게 미느냐? 그것은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다른 체인들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더리움은 해킹이 당하긴 하는데 원장 해킹이 아니라 그 L2 개념의 것들이 해킹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장은 해킹 당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금융의 새로운 물결이잖아요. 그럼 이 금융이라는 거는 나 개인의 몇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정도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십 경원, 수백 경원의 돈이 전 세계에서 거미줄처럼 지속적으로 24시간 360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갔을 때 문제가 없고 해킹이 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라도 멈추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시장, 자본 시장에 거대한 돈을 굴리는 블랙락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데는 그러한 안정성과 확보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60% 이상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끼리 하는 게 나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보냈을 때 돈 받는 사람도 똑같은 걸로 받는 게 좋잖아요. 변환되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피터 틸이 얘기했던 페이팔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간을 길게 가서 결과적으로 다른 애들도 다 이더리움을 채택할 것이고 다 채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원장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담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뭐 돈을 빌려준다, 뭐 부동산을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더리움도 그렇게 됩니다.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은 상상하기 어렵죠. 분명한 건 비트마인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계속 이더리움을 트레저링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샀죠. 500만 개가 넘어갔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100만 개도 안 남았어요. 이제 5%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위는 엄청나거든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주식을 더 발행하지 않고 희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보이기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개수가 처음에 10만 개 단위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3, 4만 개 단위까지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급격하게 10만 개 단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 9주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9주 안에 500만 개, 600만 개가 갖추어지게 되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비트마인 회사 주식도 값도 떨어지죠. 우리가 그동안 잘 겪어봤기 때문에 계속 쳐맞아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 수도 있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이 돈을 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다시 또 연말에 배당을 늘려서 준다면 해가 갈수록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틀려도 돼요. 잘하면 더 좋고 그러나 잘했을 때도 배우고 틀렸을 때도 배워가면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기회는 열립니다. 여러분들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어디 안 갑니다. 다 스테이킹 되어져 있고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회사인 것 같고요. 아직 생겨난 지 1년도 안 됐어요. 10개월 만에 거의 세계 최고의 이더리움 보유 회사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큰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좌는 여지없이 쳐맞았습니다. 그러나 요번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으나 요번 하락이 멈추는 냄새만 맡아도 좀 더 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 채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추신수로 분장을 해야 되나? 이게